요새 그 스레드 워낙 핫하죠. 요거 지금 다들 설치하셨나요?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좀 보려고 설치를 미뤄둬가지고 많이 늦었는데 오늘 이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스레드가 두둥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스레드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 이거 예전에 챗 GPT 할 때 많이 봤던 표잖아요. 얘네가 등장하자마자 1시간 만에 100만 유저를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친 속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16시간 만에 3천만이 가입을 해. 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등을 했고 지금은 벌써 이제 한 1억 명을 돌파를 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저커버그의 야심작 그리고 트위터의 킬러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얘가 근데 도대체 뭔지 한번 좀 보자고요. 스레드에 사람들이 갑자기 근데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인스타그램 그래도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SNS죠. 틱톡과 함께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3대장인데 인스타그램이 지금 많이 지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이미지 위주의 보여주기식 이 형태에 좀 많이 질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질리고 있고 인스타는 항상 이 그림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써야 되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전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틱톡 중심으로 유튜브 쇼츠도 그렇고 뭐 인스타에도 릴스가 있지만 스낵화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가볍게 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긴 글 읽는 거 싫어하죠. 이런 걸 좀 재미없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텍스트에도 이런 숏폼 형태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그러면 트위터라는 대안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약간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고인물들이 워낙 많이 쓰는 곳이다 보니까 약간 니치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새로운 플랫폼에 좀 더 열광을 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는 뭐 메타가 운영하니까 다운 걱정 이런 거 없죠. 안전하다, 일단은. 그리고 인스타와의 연동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인스타그램 아이디 있으면 우리 뭐 MZ 세대뿐만 아니라 어쨌든 웬만하면 인스타를 쓰는 모든 세대들이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고 가장 좋은 게 뭐 연동, 소셜 로그인 기능이 있어도 이거를 인플루언서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팔로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통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편하죠. 그래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이 가벼운 컨텐츠, 약간 텍스트의 스낵화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뒀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페디버스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보다는 이제 국외에서 이런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 개방형 SNS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명을 벌써 모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챗 GPT보다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인스타그램 유저를 16억에서 한 20억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이면은 한 5% 전환이 된 거죠. 그럼 뭐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광고 플랫폼이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소셜 로그인 기능까지 바로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들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거의 한 50% 정도는 데리고 와야지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실제로 인스타그램이 그 MAU라고 하죠. 월간 그 활성 사용자 수. 그러니까 월에 한 번이라도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사람이 10억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데리고 와야지 그래도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뭐 너무 유명하죠. 근데 그동안 메타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XR 그 플랫폼으로 우리가 탈바꿈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너무나도 고전을 하고 있던 마크 저커버그의 야심작이고요. 이걸 만들었던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뭐 마크 저커버그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철학, 비전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철학과 이런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어떤 갈증을 풀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겉에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이거는 조금 뭐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당연히 그들의 비전 존중하지만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나 포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론 머스크도 지금 뭐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메타를 깔 때 너네 개인정보 유출되고 막 이렇게 자유도 없다 이런 걸로 까고 있고요. 반대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너네 뭐 혐오 표현을 조장한다거나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벗어나고 있지 않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로 논쟁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죠.
근데 진짜 사실 메타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 스레드를 만든 이유는 이거 같아요. 지금 워낙 페이스북은 이미 여러분 그냥 죽었죠? 페이스북 이미 많이 죽어버렸고 인스타그램도 지금 하락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적을 붙들 수 있는 돌파구가 이 스레드 같은 스낵 컬처를 이용한 텍스트 기반의 그 SNS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 최근에는 거의 뭐 옥타곤에서 배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싸우고 있는데 이 스레드의 등장 전후로 일론 머스크도 특히나 이 페이스북 메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꼭 메타뿐만이 아니라 트위터가 하고 있는 다양한 경영 전략을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카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욕을 많이 먹으면서 하고 있는 행보들이 있는데요. 이 수익을 높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트위터의 이제 유료 서비스 오늘 하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지금 API 이용할 때도 사용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B2B 중심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도 과감하게 인력 감축을 하면서 기업 자체의 내부를 좀 조정을 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서 지금 나아가려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 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사실 또 일반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짜증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을 좀 정상화하고 수익성 있게 나아가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레딧 그리고 메타 그리고 세일즈포스 등 다양한 이런 대형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카피해 가고 있죠. 그러면서 트위터를 위협하는 스레드가 등장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점점 빡이 치겠죠. 다시 메타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메타도 근데 사실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이게 21년도 9월에 그때 당시에 뭐 블록체인, 웹3,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주가도 378달러 정도까지의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찍어 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시장 거품이 빠지면서 2022년 11월에는 각종 악재로 주당 90달러 정도 수준으로 폭락을 합니다. 이렇게 떨어졌던 메타가 이런 다양한 구조 조정을 역시 똑같이 하고요. 이 효율성 중심으로 주주 친화적인 그 방향으로 기업을 조금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하죠. 그래서 당시에 뭐 NFT 이야기도 나왔고 메타버스 사업부 같은 것들도 막 정리하고 최소화해 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죠. 그래서 주가를 216달러 정도까지 올리긴 했고요. 이번에 트위터 킬러 이 스레드를 출시하면서 최근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래도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보시면 요게 지금 전고죠. 이 전고점에서 미친 듯이 하락을 했다가 사후부 조정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다시 이 100달러 미만 90달러까지 찍었던 이 주가가 지금 서서히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5일이면은 그 스레드 나오고 나서 조금 지난 시간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메타가 100달러 미만이나 빠졌어? 이 코로나 때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저도 조금 샀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선 여기서 나쁘지 않게 좀 수익 실현을 한번 했었던 케이스거든요. 물론 이걸 다시 다 코인에다가 박았다가 망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때쯤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메타 망했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요런 지점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측정은 저는 모르겠어요.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여기서 죽을 주커버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살 걸 이걸 진짜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놓쳤고 놓치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상승폭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참 때론 과감한 좀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서 메타는 나름대로 이제 선방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메타 스레드의 가장 큰 경쟁사라고 하는 트위터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겠죠. 일론 머스크는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시점인데 최근에 또 트윗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트위터 수익이 반토막이다. 뭐 광고 다 빠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스레드의 등장으로 지금 악재죠.
게다가 이제 대형 기업들은 일론 머스크의 과도한 자유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뭐 혐오 계정, 혐오 표현을 했던 계정들도 너네가 너무 심한 행동을 한 게 아니면 계정 다 복구해 줄게. 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계정 같은 것들도 전부 살렸었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가 맞나요? 그 자기의 그 SNS를 또 만들어 가지고 넘어갔지만 어쨌든 트위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일론 머스크가 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반전을 시키는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이용자와 광고 수익을 배분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게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이야기할 때 보통 많이 나오는 건데, 기존에는 중앙화되어 있던 그런 집단들이 가지고 있던 수익을 이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뭐 조건이 근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유료 계정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월에 500건 이상의 트윗을 해야 돼요. 와, 이거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500건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트윗을 해야 되네요. 근데 뭐 짧은 문자니까 할 사람들은 하긴 하겠죠. 그리고 이걸 3개월 이상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 쪽에 있는 계정이랑 연동을 하면 자기들이 입금을 하겠다. 스트라이프 유저들도 이제 뭐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식의 배분 조건을 달성을 하면 우리가 적절한 그 수익의 일부를 너희들한테 리워드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거를 딱 이제 잘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마케팅을 하려면 결국은 성공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빌리 마르쿠스라고 하는 도지코인의 공동 제작자가, 요게 이제 빌리 마르쿠스의 계정이거든요. 트위터 계정인데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리워드 받은 거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기 37,000달러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하나로 거의 4,6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합니다. 뭐 이 사람도 있고 뭐 작가분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또 이제 트위터 이용 안 하던 사람들, 뭐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은 여기서 열심히 활동해봤자 리워드 받는 배분은 굉장히 적을 텐데, 대형 인플루언서들, 이 빌리 마르쿠스도 200만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큰 고래들이 이 스레드 같은 곳으로 넘어가지 않고 트위터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이 당근을 던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스레드 등장 이후로 마크 저커버그랑 일론 머스크의 경쟁이, 이 둘의 이제 신경전이 계속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요. 뭐 재밌기도 하면서 과연 이 천재들이 하고 있는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우리 이 저커버그 형님의 새로운 아이템 스레드가 그래도 이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면서 리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또 이 미친 천재가 어마어마한 반격을 하면서 또 이 스레드를 잡아먹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끝날지 여러분의 그 의견들을 또 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스레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주변에 있는 구조들,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스레드 사용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뭐 재밌는 스레드 용어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정리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 뿅.